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자위대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가 채택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019년 방위백서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항의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으로 도발을 하는 행위는 2005년 이후 현재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지금도 미해결된 상태라는 억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주변의 지역을 설명하는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투입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지난 7월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 공군은 F-15K 전투기를 출동시켜 경고사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우리들 영공에서 왜 경고사격을 하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 또한 일본 방위백서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군대의 독도 수호 행위를 마치 일본의 자국 주권 침해인 것처럼 규정한 것입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는 전투기를 출동시킬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도발을 한 셈입니다. 이를 본 한국인들은 일본과 한국 간 독도 분쟁, 일본 자위대의 행동,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리고 강제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점한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날 구제법에 엄연한 현실, 약육강식이다. 경고 출격 말고 경고 발포를 하고 안되면 격추하고 발표하자. 내가 말했지. 독도를 묘미로 쳐들어온다고. 북한보다 더 무섭다. 역사를 봐라. 몇 년 주기로 쳐들어왔는지. 역사가 그랬듯. 이순신을 버렸듯. 사람들이 누누이 예측했지. 지금의 경제 침략은 결국 무력 도발로 이어질 것이고 그 시작은 독도가 될 거라고. 지금 그 사전 작업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핵폭탄을 메가톤급으로 날렸어야 하는데 그때 미국이 왜 일본을 살려줬지? 일본이 독도를 침범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추후 일본이 독도를 침범할 때 일본 본토를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는 의도고 뭐고 간에 사실을 열거했을 뿐이다. 한일 연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한일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행위들을 지속한다면 주변국의 신뢰를 잃고 협력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베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연간 단위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활동 정책 등을 정리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감시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서 일본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사적 대응한다는 문구도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접한 북한 측에서는 일본 측에 속 시원한 팩트를 날려줬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독도 강탈 흉심을 벌여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반동들이 독도를 마치 남에게 빼앗긴 것처럼 왜곡 선전하면서 제 것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은 날강도 행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아베 패당은 독도는 고유한 일본 영토라고 항의하는 추태를 부렸다. 우리 민족은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 반동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치멸에 들떠 이성을 잃고 덤비는 도발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일본 반동들이 단순히 독도만 겨냥한 게 아니라 조선 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전주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북한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쟁 야심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어 삼국사기, 고려사, 성종실록 등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책들과 조선연안 수로집, 당국선지, 시마네 현지 등 일본 측 사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함부로 넘보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 빼앗아내려고 분별 없이 날뛰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은 전체 조선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비난과 고립만 초래하는 자멸행위다. 이렇게 전하면서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지도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 각국 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관광객도 많은 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 강탈 책동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와 조선 동해를 빼앗긴 땅, 빼앗긴 영해로 인식시켜 저들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목적이다.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일제의 과거 범죄를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진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 지도인데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일본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방위백서에서도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올림픽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분노하며 일본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지난 7일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동해 대화태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리는 대화태에서 북한과 일본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무장한 북한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몰아냈다고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태는 한일 공동 규제 수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200캐리 내에 위치한 곳이라 북한 이의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떨어진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때도 북한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이의지에 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본 아베의 우경화 전략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북한이 한 발 끼어든 모양새입니다. 또한 독도망언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상황입니다. 수산물을 좋아하는 일본이 방사능 걱정 없이 조업할 수 있었던 대화태 인근에 북한이 이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영해 분쟁을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베는 최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베는 또 한 번의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바다에 침몰한 북한 어선 선원들을 전원 조사도 하지 않고 북측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의지에서 조업했다며 북한 어선을 단속했는데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북한 어선은 일본 단속선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라며 단속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수산청 관계자가 말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아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가 상당히 저자세를 보였다며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자민당 출신의 한 의원은 선원 간부들을 국내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며 북한 측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또한 국민민주당 한 의원도 북한 선원들을 구조한 것은 좋지만 곧바로 풀어준 것은 의아하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질책했습니다. 아베의 이 같은 해명은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저자세, 약자 앞에서는 고자세를 취하려는 아베의 행동은 전형적인 쫄보가 아닐까요? 이제 일본과 북한과의 영해 분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무장한 어선을 대화태로 내보낼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번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는 북한을 통해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일촉즉발의 대화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 이번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하였는데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무려 1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광적인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처리할 것을 매번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도를 지나쳐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들이 있어 정부 입장에서 더욱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올해 7월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 정부가 경고 사격을 대응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조기 경보기에 경고 사격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우리나라 영공에서 대응 사격을 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였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독도의 영공이 일본의 영공, 즉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 발진부, 영공 침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 자유대 뿐이므로 자유대법에 따라 항공자유대가 앞으로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유사시에 자유대가 출동할 수 있는 위협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영유권만을 주장해왔으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사시 군사력을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일본은 아베 정부의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부의 개정헌법, 즉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법으로 막혀있던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자국보호라는 명분 아래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그동안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듯 일본의 방위백서 곳곳에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직설적인 내용들을 다수 기재되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문제가 된 자위대의 우길기 사용 문제,
한국 구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공격적 행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등이 주요 골자로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과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한국이 억측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불편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은 줄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 세계의 일본의 땅 독도를 한국이 6.25 전쟁 이후 강제 점거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며 거짓된 정보와 날조된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과거 기록 중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지만 그러한 진실마저 외면하고 오히려 진실된 역사를 왜곡하며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간악한 수에 우리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역사를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